네, 이번에는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들 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순으로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사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정말로 금방 나온 소식입니다. 지금 3대 자동차 회사의 파업 이슈가 계속해서 하반기 경제 문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방금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방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인데요. 자, 전미 자동차 노조가 3사와 모두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포드와 스텔란티스와는 협상을 타결했지만 GM을 대상으로는 좀 파업을 확대하고 있는 듯 했었는데요. 정말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된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포드가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스텔란티스까지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금방 극적으로 GM까지 잠정적인 합의안에 도달하면서 3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하반기 여러 거시경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번 파업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서 아마 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돼서 약 6주가량 이어졌던 파업이 몇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까지 있었지만 다행히 2달이 채 걸리지 않은 시점에서 끝이 나는 수순의 발표일 것이다라고 볼 것 같고요. 장정 합의안이 세계 기업들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노조원들의 비준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5일에 포드의 합의가 나왔고요. 이어서 28일 날 스텔란티스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GM만 남았었는데 오히려 GM 노조 측은 파업을 강경하게 확대하면서 마지막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카드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최종적으로는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6주간의 파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대략적으로 일반 임금 25%가량을 인상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가계 위기 등이 닥쳤을 때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주장했던 최대 40%까지의 인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과 노조 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25년 내에 가장 길게 지속되었던 파업인 만큼 향후 후폭풍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나머지 문제점들도 잘 잡아나간다면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였던 원인이 제거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됐던 3사의 동시 파업이자 또 25년 사이에 최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기록이 될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이렇게 6주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 속보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GM을 비롯해서 3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가장 큰 경제적 불안감이었었다면 예상치 못한 전쟁 이슈가 터졌죠. 바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진 것인데요. 이것 역시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이건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폭탄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실린 기사이고요. 하마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11%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기사인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중동 전쟁이 현재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엔 JP모건에서 내놓은 전망에 대한 기사 함께 살펴볼까요? 네, 국지 도발로 끝이 날 것이다. 단기적인 보복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달리 현재 양측의 전쟁은 장기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요,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상전이 나오기 24시간 전에 JP모건에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경제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 4분기 GDP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연율 GDP는 11%가량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11%면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겠죠. 그만큼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정부야 그리고 경제에 미칠 타격이
무척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전쟁이 더욱더 장기화될 경우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의 이 화약고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상전을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면서 길고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이미 단단히 각오를 하면서 시작한다라는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번 지상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장기화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스라엘의 주가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7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주요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지수도 세켈지 기준으로 11%가량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요. 주가 지수가 더욱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후폭풍을 과연 이스라엘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내고 대처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경제 전망치에 대한 JP모건의 예상에 대한 내용 함께 기사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자, 항공업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공급이 수요와 잘 미스매치가 되면서 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인 항공기 제조사죠. 보잉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이 민감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협을 지금 락빗이라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항공 제조업체 보잉이 이렇게 해킹 조직의 정보 유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좀 너무 영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락빗이라는 회사가 나름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는 금방 보잉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미리 경고를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 표적이 보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보잉이 다음 달 2일까지 몸값이라고 불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을 공개하겠다라면서 협박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에 따르면요. 록빗은 지난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해킹 집단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간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요. 당연히 보잉으로서는 기업 신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25일에 3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킹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보잉에 대한 우려 시선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실적에서 EPS가 마이너스 3.26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3.18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안 그래도 안 좋을 실적이 더욱 안 좋았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전용기죠. 바로 차세대 에어포스 1 2대 공급하는 계약에서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맺어졌던 계약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잉이 직접 책임지겠다라면서 발생한 손실이 약 11억 달러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킹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보잉 입장에서는 첩첩상중 가운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잉이 해킹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